네, 북스토리 책 읽어주는 가을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장, 두 번째 챕터, 제목이 목요일 전날 정오 직전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야베 에이코는 하얀 네일 접시에 얹힌 시금치 캐슈를 만족스럽게 눈높이로 들어올렸다. 이걸로 오케이. 그녀들의 얼굴을 본 다음에 오븐에 넣으면 딱 맞겠어. 시금치 캐슈는 채소 부족이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여자들에게는 항상 환영받는다. 오늘은 그 외에도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를 준비해 보았다. 시오타니 에리코의 얼굴을 떠올린다. 그에게는 비타민이 필요해. 만성적인 수면 부족인데다 골초다. 이곳에 와 있는 동안만이라도 제대로 챙겨 먹여야지. 참돔 카르파치오, 굴찜, 김과 채 썰어 말린 무에 참깨 식초를 뿌린 샐러드, 브로콜리와 연두부에 양념장을 얹은 샐러드, 벌써 몇 번이나 데운 포토페, 미식가인 시즈코도 불만은 없을 것이다. 여느 때처럼 4시가 지나면서부터 슬슬 연애가 시작될 것이 틀림없다. 에이코는 안경테에 달려있는 반짝반짝 빛나는 체인을 손가락으로 살짝 만져보고는 테이블을 세팅하기 시작했다. 1층 한쪽 구석에 위치한 객실은 육각형 모양을 하고 있다. 한 면은 복도와 닿아 있고 나머지 5면은 작은 정원 쪽으로 향해 있는데 그중 3면에 길쭉한 창이 달려있다. 3평이 될까 말까한 좁은 방 한가운데에 떡하니 큼직한 원탁이 놓여있을 뿐이지만 좁아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다며 손님들은 좋아했다. 에이코도 도키코의 원고를 기다리는 동안은 언제나 이 방에서 테이블을 독차지하고 앉아 교정을 보기도 하고 글을 쓰기도 했던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도키코가 들어올 것만 같다. 어머, 에이코씨 냄새 좋은데? 그날 도키코는 나비가 사는 집을 마지막으로 수정하고 있었다. 에이코와 손님들을 상대하다 말고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며 서재로 들어갔다. 그런 일에는 익숙한 손님들 뿐이었으므로 모두들 신경 쓰지 않고 파티를 계속 진행했었다. 도키코 씨가 그런 식으로 중간에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까? 네, 이야기를 하다가도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서재로 달려가는 일도 있었어요. 그 전까지 아주 느긋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주 갑자기 그래요.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깜짝 놀라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지만 그녀에게 나쁜 뜻이 있는 건 절대 아니랍니다. 그녀는 이야기도 잘하고 손님 접대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녀가 만든 소설 세계의 주민이기도 했어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가끔 그쪽 세계로 불려나가는 것 같았어요. 일단 불려가면 무섭게 그곳에 빠져들곤 했어요. 그날 손님들은 모두 도키코 씨의 그런 습관에 익숙한 사람들 뿐이었단 말이죠. 네, 저 말고는 모두 그녀의 친척들 뿐이었으니까요. 친척. 분명 친척이긴 하지만 도키코의 친척을 보고 있자면 이 세상 사람 모두가 자기 친척인 게 아닐까 하는 착각이 들 정도다. 무엇보다 혈연관계가 복잡해서 지금도 나오미와 츠카사가 도키코와 어떤 식으로 연관이 있는지 생각하면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되고 만다. 그날 테이블에 앉아있던 4명의 얼굴을 떠올린다. 쌀쌀한 날이었다. 그날도 역시 포토페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때 에이코는 기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모른다. 포토페가 든 냄비를 2손으로 들고 그 객실로 들어선 순간 기묘한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그 4명을 보면 항상 소재와 모양이 각기 다른
용단이 늘어서 있는 모습이 연상된다. 털이 길고 화려한 시즈코, 내추럴 컬러의 말을 짜놓은 에리코, 소박하고 아담한 꽃무늬가 빽빽하게 수놓인 나오미, 유행하는 색을 사용한 비닐 같은 츠카사. 포토페의 수증기가 얼굴에 다 따뜻했다. 그 수증기 너머로 4명의 얼굴이 보였다. 그 순간 뭔가가 있다. 그때 에이코는 그렇게 생각했다. 여러 차례 만난 서로에 대해 알 만큼 알고 있는 4사람인데 그 순간 뭔가 이물질 같은 것이 느껴졌던 것이다. 바늘에 찔린 통증 같은 작은 이물질이었지만 그 통증은 에이코의 마음을 차갑게 쓸어내렸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에이코는 와인잔을 조명에 비추어 금간 곳은 없는지 확인하면서 멍하니 생각에 잠겼다. 초인종이 울렸다. 에이코는 현관으로 달려갔다. 안경테에서 늘어진 체인이 흔들렸다. 어머나, 거기에는 멍한 표정을 한 깡마른 청년이 서 있었다. 손에는 큼직한 꽃다발을 들고 있다. 안녕하세요, 꽃 배달 왔습니다. 누가 보냈죠? 어제 후지시로 치히로라는 분이 전화로 주문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속달로 메시지가 배달되었는데 꽃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후지시로 치히로?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 이름이지만 얼굴이 떠오르지 않았다. 문득 생각이 나서 물어보았다. 받는 사람이 누구로 되어 있나요? 그게 시게마츠 도키코 씨의 집에 모이는 여러분에게. 그렇다면 도키코가 세상을 떠난 것을 알고 있다는 말이다. 지금도 종종 도키코 앞으로 그녀가 죽었다는 걸 모르는 독자로부터 편지가 오고는 하는데 그런 독자도 아니고 오늘 이 집에 모두가 모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에이코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서두르는 듯한 꽃집 배달원의 얼굴을 보고 에이코는 일단 꽃을 받아들었다. 백합의 일종인 카사블랑카에 파란색과 오렌지색의 작은 꽃을 섞어놓은 화려한 꽃다발이다. 안에 작은 핑크색 봉투가 들어있었다. 메시지인 모양이다. 그래, 다들 도착하면 그때 같이 뜯어보지 뭐. 에이코는 큼직한 검은색 도자기 꽃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내고 거기에 이 꽃을 꽂을 생각에 여념이 없었다. 또다시 초인종이 울렸다.